자, 안녕하십니까. 1월 7일 셀트리온 방송을 시작을 합니다. 자, 오늘은 시장이 그죠? 전강 후약 밀렸죠. 그죠? 밀린 부분이 이제 결국은 하이닉스, 삼성전자, 반도체가 좀 밀리면서 전반적으로 확 밀려버렸는데요. 자, 그 부분을 조금 우리가 오늘 또 보도록 하고, 자, 셀트리온은 오늘 어쨌든 뭐 봉 자체는 이제 엉망이죠. 장막판에 좀 같이 밀리는 그런 모습. 오늘 오전만 해도, 그러니까 지수가 안정적일 때만 해도 상당히, 그죠? 좋은 흐름이었는데, 결국 이제 지수가 밀리면서, 당연히 뭐, 셀트에 또, 그죠? 공매도들은 공격을 또 했겠죠. 그런 부분들 좀 보도록 하고. 자, 그러나, 올해 어쨌든 셀트는 2025년은 있잖아요. 실적 부분도, 고성장이고요. 주가도 어쨌든 저는 아직은 이름 뒤집어질지 모르지만 고성장할 걸로 보여집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근데 이제 이번 올해 들면서 조금 이제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 매매 창구들이 그죠? 창구들이 거의 똑같은 창구죠. 그러니까 자전적인 그런 성격의 흐름을 보였다는 거고, 그거 이따가 좀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어저께 신용 잔고가 또 거의 또 크게 또 증가됐어요. 그래서 이게 좀 200만 점 밑으로 좀 내려왔다가 또 다시 약간 올라가 버렸는데, 그게 조금 아무튼 주가를 좀 지지부진하게 만드는 그런 요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요 안내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요 이제 제가 상반기 핵심 유망주 자료집을 이제 뭡니까? 그 발매를 했는데, 이게 이제 저쪽에, 누구죠? 대행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세 분이 이제 입금을 하시고 주소를 안 보내줬다고 하네요. 거의 다 이제 도착을 다 했는데. 그래서 그분들 제가 한번 이름을 말씀을 드릴 테니까, 주소를, 입금은 하고 주소를 안 보내면 어떡합니까? 우리 박송선님, 홍성욱님, 윤용기님, 이 세 분은, 그죠? 거기 대행사의 전화번호 있잖아요. 거기다가 주소를 보내주셔야지, 그래야지 이제 우편물을 보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소를 꼭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오늘도 보니까 자료집에 종목이, 12%나 급등한 놈이 한 놈 뭐죠? 덩치도 큰 놈이 오늘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보니까 샀네. 아무튼 제가 이제 간간히 한 번씩 말씀드릴 테니까, 그죠? 너무 크게 욕심내지 마시고요. 만약에 주가가 수익률이 한 50%, 70% 나오면요, 차익 실행 하세요, 그냥. 그걸 또 계속 끌고 나가다가 또 그러지 마시고,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또 하반기에 또 종목이 또 새롭게 구상되니까 또 그렇게 하시면 되니까요. 자, 오늘 이제 셀트가, 지금 봉 자체는 엄봉이야. 그죠? 근데 거래는 이제 어제하고 거의 뭐 비슷합니다. 똑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주가는 그래도 뭐 3일 연속 상승을 했는데, 오늘도 이 장중 고점이 오늘, 187,500원까지, 그죠? 가면서 좋은 흐름을 좀 보일라 싶었는데, 결국은 또 시장이 좀 도와주지 않네요. 그러니까 시장이 좀 도와주지 않은 이제 부분에서는 결국은 그 CS 기존연설을 했던 또 이쪽 엔비디아 대표 CEO가 그죠? 이게 이제 기존연설을 하면서 자꾸 셀트 한다. 이쪽 삼성전자하고 이제 SK 하이닉스를 언급을 안 했어요. 그러면서 오히려 마이크론을 언급을 하면서 그죠? 이쪽 마이크론의 이쪽 뭡니까? 그래픽 처리 장치를 오히려 탑재를 했다. 이거를 하면서 오히려 이제 이것도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하고 또 제외되는 거 아닌가? 그런 이제 우려감에 주가가 아무튼 오히려 상승하다가 하락을 했는데, 그거 잠깐 차트 한번 볼게요. 자, 보시면 00066 하이닉스도, 자, 그거 때문에 지수가 밀리면서, 잠시만요. 하이닉스 아침에 시초가를 참 멋있게 20만 6 잘 시작했거든요. 근데 결국 이제 밀렸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어제 급등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요 전고점 20만대 초반대에서 뭐 다시 조정을 받는 건데, 그래서 그게 이제 나오면서 오히려 하이닉스가 밀렸고, 그리고 이제 오후가 되면서 결국 이제 삼성전자도 그죠. 결국은
오늘 또 이렇게 60일을 돌파를 했다가 삼성전자만 해도 결국 이제 마이너스로 가면서 그죠? 전반적으로 지수도 코스피 지수가 응봉으로 좀 밀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나 제가 이제 그 어제도 계속 그런 말씀 드리지만 지난해에도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역 헤드앤숄더가 완성이 될 것인가? 지난해 연말까지 2,400천 원을 크게 밑으로 깨지지 않고 내려가면은 사실 지난해 연말에 뭐 분위기 상당히 좋지 못했으니까 그죠? 그렇지 않으면 역헤드앤숄더다. 그죠? 그래서 역헤드앤숄더는 그죠? 대바닥에서 상승하는 그런. 근데 지금 뭐 흐름은 오늘도 수급적으로는 어쨌든 외국인들이 그래도 3일 연속 매수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흐름이라는 거 그렇게 이해를 좀 하면 될 것 같아요. 오늘도 뭐 좋은 종목들은 뭐 그죠? 이쪽에 오늘 이쪽에 아무튼 제가 그 이제 자료집에 제2의 알테오젠 한 세네 종목 정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세 종목 정도 그죠? 오늘도 막 두 종목은 보니까 엄청나게 좋았어요. 잘 여러분들 스스로 연구를 하라고 그죠? 그러니까 올해 주도주 반열이 어떤 게 될 것이며 거기 안에서 그죠? 제2의 알테오젠을 찾으려고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걸 만들려면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 스스로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죠? 그렇잖아요. 그래야지만이 시세를 끝까지 다 먹을 거 아니겠습니까? 세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스스로 이 회사가 왜 내가 이렇게 고통스럽게 힘들게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그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셀트는 어쨌든 공매도와의 10년, 11년 전쟁을 지금 하고 있는 거니까 이거를 내가 인정을 안 하면 왜 한 가지밖에 안 나는 거잖아. 왜 다른 주식은 가는데 이 주식은 못 가지? 바보처럼. 그죠? 그 부분이 셀트의 공매도가 10년, 11년 동안 싸우고 있구나. 그죠? 이놈들이 버티고 있구나. 근데 버티는데 이제 그 버티는 숫자가 옛날 같으면은 100명이 숫자가 있었으면 지금은 이제 20명밖에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20명은 이제 조만간에 확 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된다. 그 80명을 줄이기 위해서, 그죠? 없애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그동안 셀트가 해왔습니까? 자금, 시간, 그죠? 또 기업의 어떤 이런 성장, 20명이 남아있는 거야. 그 20명 제거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제거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주가에 반영이 될 것이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지만, 오늘 삼성바이오로직스가요, 오늘 3.9% 급등했어요. 장중 한 6%까지 급등했죠. 그죠? 오늘 외국계 창구 쪽으로 막 맹수 엄청나게 하고, 그죠? 오늘 셀트의 수급과 반대이잖아요. 응? 호재 이슈가 나올 거예요. 삼성바이오. 조만간에. 빨리 저는 그 호재 이슈가 나오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안에 내용을 좀 보면서 이따가 또 뒤에 거를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고요. 자, 오늘 수급적으로 지수는 오늘 이제 고점들이 밀렸지만 오늘 사실 아시아 증시가 오늘 이쪽에 일본이 이제 어제 하락을 좀 하면서 1.9% 컴퍼가 또 상승을 보였습니다. 근데 수급적으로 보면은 외국인들이 1,600억을 매수했어요. 어쨌든 3일 연속 매수입니다. 근데 장 막판에 이제 믿어졌던 게 결국 기관들이죠. 누구? 프로그램, 금융투자. 그러니까 셀트도 오늘 금융투자의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면서 여타 이제 뭡니까? 같은 또 친구들, 그죠? 친구들 좀 밀어주는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제 어제 미국 시장도 보면은 제가 항상 이제 추세를 논하는 부분에서 강조를 하는 게 21등 평균선이죠. 그죠? 근데 이제 나스닥이 어저께 갭 상승으로 21등 평균선을 돌파를 했죠. 근데 이 갭은 항상 이제 또 매클 가능성이 많고 이 힘이 그만큼 없는 거든. 갭이 있으면. 또 지수 관련주들은 항상 갭을 또 발생을 시키면 매크는 습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제 이제 보면은 나스닥 지수는 20일 돌파했고, 그죠? 애플도 이제 20일 지금 뭐 밑으로 내려왔으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애플이 20일 저항을 받는지 안 받는지 그것도 한번 체크를 해야 되고요. 또 테슬라도 어제 20일 위에서 출발해서 오히려 맞고 내려왔으니까. 근데 이제 올라간 부분에서는 누구? 엔비디아만 그죠? 지금 연일 신고를. 그래서 엔비디아가 달리면서 우리 시장에는 누가? 우리 시장에는 누가? 한미 반도체, 테크, 윙, 그죠? 엔비디아 관련주들 이런 부분들이
움직이는. 그래서 이제 단기적으로 또 급등을 했으니까 또 조정을 조금 받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요렇게 이제 미국 시장을 어쨌든 그러니까 미국은 아무튼 이제 그동안에 테슬라가 끌고 왔었고 또 거기에 이제 누가 같이 애플이 같이 도와줬고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가 지금 최근 들어서 또 끌고 있는 그런 행국이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시장도 아무튼 어제는 뭐 어쨌든 SK 하이닉스가 급등을 또 보여줬으니까 삼성전자 역시 마찬가지고 그 이제 어제는 누가 반도체가 또 2차 전지 쪽이 오늘은 이제 2차 전지 쪽은 전부 다 하락을 했죠. 근데 오늘은 이제 누가 바이오가 지금 바이오 주식들 이쪽에 이제 제가 쭉 말씀드리는 이런 종목들은 모습이 참 잘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죠? 잘 만들고 바이오를 함부로 이렇게 이게 하면 큰일 날 수 있는 바이오도 많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집중을 하시라. 집중을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쭉 보면은 그래서 아무튼 외국인들이 1,600억 매수고 어쨌든 뭐 3일 연속 매수니까 이 긍정적이죠. 그죠? 근데 오늘 종목을 쭉 보시면 어쨌든 셀트는 뭐 강보합이죠. 그죠? 강보합. 그리고 SK 하이닉스가 2.4% 이제 하락. 어제 뭐 9% 급등했으니까요. 삼성전자도 결국 이제 마이너스로 밀렸고 자동차 쪽이 지금 힘을 못 쓰죠. 기아차가 다시 이제 10만 원을 깨는 그런 모습이고 현대차도 그렇고 그죠. 그리고 네이버 카카오 포털도 오늘 밀리는 모습이죠. 그러면 이제 LG 에너지는 또 플러스를 내고 있었지만 삼성 SDI는 또 하락하는 모습이고 그죠. 바이오 쪽은 이제 알테오젠이 3.3, 리가가 4.8, ABL이 2.9, 유한양행 2%, 루닛도 2%, 삼성바이오가 뭐 2.9% 급등을 했으니까요. 그죠? 반도체 소부장 쪽은 이제, 주성 엔지니어링은 좀 내렸지만, 이제 한미반도체, 테크행 이런 쪽은 좀 올랐죠. 그리고 이제 오늘 조선주들이 강세였죠. 그죠? 조선주들. 여러분, 조선주들. 현대중공업도 0.7. 근데 누가? 그냥 하나오션이 그냥 급등을 해버렸네요. 급등을.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 항상 이런 말씀, 오전장에서 그런 말씀 드렸어요. 항상 이제 이게 자료집에도 이게 주가들이 최근에 이제 급등하는 종목들이 뭐 거의 다 급등 비슷하게 올라오잖아요. 그죠? 일부 몇 개 말고는. 근데 이제, 아침에 한 5% 정도 이상 올라오면 그때는 매수를 자제하시고요. 어차피 그 종목들은 쉬었다가 또 갑니다. 그죠? 쉬었다가 또 가니까. 응? 오늘 이쪽에 보세요. 그죠? 이쪽에. 그 말 또 하면 좀 그렇다. 이제 맨날 안에 다 가르치면 안 되잖아, 종목. 그죠? 근데 사실은 뭐, 그렇게 여러분들이 또 하더라도, 그죠? 끝까지 또 움직이기가 쉽지는 않기는 해요. 자, 그리고 이제 로버트 레인보우만 오늘 뭐 3.8 오르는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2차전지 쪽 뭐 에코프로 다 좀 내리고, 그죠? 그래서 그걸 이제 이런 방산 쪽, 그죠? 그러니까 이게 좀 트럼프가 수혜주들이잖아. 그러니까 오늘 일론 머스크 관련 주들은 대부분 좀 하락을 했어요.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뭐 또 로봇도 마찬가지고, 그죠? 또 AI도 마찬가지고, 뭐 이제 이쪽 레인보우만 좀 상승한 거고. 근데 이제 트럼프 관련 부분에 이런 뭐 인프라 전력이라든지, 또 이쪽에 방산이라든지, 그죠? 또 조선 이런 쪽은 오늘 또 좋았죠. 그러니까 시장을 여러분들이 볼 때. 주도 반열에 예를 들어서 이제 바이오와 반도체 소부장 쪽, 그죠? 그런 부분에 주도가 되면서 또 뭐예요? 틈새 부분보다도 추세를 꾸준히 이어갈 수 있는 이런 조선이라든지 또 방산이라든지 전략이라든지 이런 쪽을 여러분들 완급 조절을 하고 그리고 이제 단기적으로 또, 이쪽 일론 머스크 관련 부분에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로봇이라든지 AI라든지 또 위성, 항공위성 이런 쪽 부분들을 그렇게 하면 그 안에 테두리에서 하면 되거든요. 밖에서 물론 종목 그도 한 번씩 움직이는 부분들이 있지만 그거를 매매해서 수익을 낼 수도 있겠으나 그죠? 오히려 다칠 수가 더 많다. 그래서 주도주에는 물리면 조정받고 또 올라갑니다. 수익을 내줍니다. 만약 예를 들어서 한미반도체에 내가 10만 원에 물렸어. 9만 원까지 빠졌어. 주가가 시장이 안 좋아서. 다시 또 10만 원, 12만 원 갈 수 있다는 뜻이야. 무슨 말이 가시죠?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된다. 자, 지금 이제 원달러 환율이 오늘 크게 내립니다. 1,445원. 그죠? 환율도 이제 안정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계엄 이후에 환율이 급등을 했었지만 이제 환율이 안정이 되고 있는 거야. 그죠?
환율이 안정이 되면서 외국인들이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고 주도주들이 지금 꿈틀꿈틀 하고 있고 그렇잖아요. 주도주들이 꿈틀꿈틀 하고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셀트가 막 이제 꿈틀꿈틀 하려고 하니까 이 자식들이 총 나와서 막 두들겨 누르고 삼바는 또 올려놔야 되겠고 삼바 올리니까 셀트 따라 올라가니까 또 셀트는 눌러버리고 저는 이런 게 보여요. 왜? 셀트의 공매도 놈들이 다급함을 느낄 수밖에 없겠죠. 왜? 셀트의 공매도가 가장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것이 뭡니까? 대세 상승이라고 그랬잖아. 근데 작년에는 사실은 가장 높기 좋았지 뭐. 시장도 안 좋았고 그죠? 그렇잖아요. 우리 시장은 전세에서 꼴찌였으니까. 호재에는 반영을 안 시키고 악재에만 엄청나게 반영을 시키는 이런 부분들이 그죠? 제가 이제 지나가고 나면 좀 어느 정도 지나면 이런 상황들을 좀 또 설명을 드리면 그렇게 뭐 그렇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는데 어쨌든 그렇다는 거. 그래서 지금 이제 환율이 오늘 1445원까지 내려왔습니다. 자, 오늘 일본이나 이런 쪽들 뭐 다 나쁘지 않게 좋았고 나스닥 선물 나쁘지 않고 그죠? 않고. 자,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보시면서 본론으로 들어가면 자, 제가 이제 어제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린 게 뭐였습니까? 어제도 보여드린 게 2025년도 바이오 종목들, 그죠? 그거 한 번 더 다시 볼까요? 다시. 자, 바이오 종목들 매출과 영업이익 성장이었잖아요. 그죠? 사실은 뭐 여기서 우리가 보면 지난해 같은 경우에도 SK바이오팜이라든지 유한양행이라든지 뭐 대웅제약이 됐든 그죠? 대부분 이제 말 그대로 좀 매출을 올리는 기업들이 주가가 어느 정도 많이 좀 상승은 또 했어. 그죠? 알트로전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최고가를 보니까 640%까지 갔다가 내려왔는데. 근데 이제 아무튼 올해 삼성바이오도 그죠? 영업이익이 1조 5천억 5백원이에요. 1천 5천5백억. 그죠? 셀트가 1조 5,350억이에요, 여러분. 이게 바로 셀트의 올해 고성장입니다. 야, 그럼 뭐 하냐? 주가 못 가는데. 그렇죠? 그럼 뭐 합니까? 주가 못 가는데. 그죠? 근데 올해는 갈 수밖에 없다. 왜? 올해는 시장도 저는 오늘 코스피 나름대로 글로벌 주식시장보다도 우리나라가 수익률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일본보다도 미국보다도 지수의 수익률은. 왜? 우리는 작년에 주가가 밑으로 내려갔으니까. 그죠? 내려갔으니까. 그럼 올해는 왜? 이제 올해는 주가가 작년에 빠졌던 게 저는 반영이 낙폭 과대 부분으로 보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어쨌든지 간에 상반기는 정치적인 이런 부분들이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그쵸? 그러면 지금 외국인들이 매수하는 게 제가 항상 그런 것 같습니다. 주가는 선행한다고. 그러니까 지금 주가는 벌써 하반기 우리 시장을 지금 보고 있는 거잖아. 주가는. 그죠? 그렇잖아요? 근데 셀트도 이제 그걸 보려고 하는데 지금 이 자식들이 자꾸 지금 막 여기저기 끌다가 지금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영업이익이든 매출도 어쨌든 4조 5천억. 회사에서는 올해 뭐 5조 원 정도 지금. 그죠? 근데 이 부분들이 4조 5천억만 해도 돼요. 그쵸? 4조 5천억인데 영업이익이 1조 5천억이에요. 엄청난 거잖아요. 영업이익률 자체가.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예를 들어서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매출이 2조 2천억이죠. 근데 영업이익이 얼마예요? 1,600억이에요. 1,600억. 여러분. 녹십자 1조 8천억이죠. 1조 9천억이야. 영업이익, 매출이. 영업이익이 970억이야. 그러니까 셀트를 따라올 수가 없어요. 영업이익률 자체를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보면은 수급적으로 외국인들이 오늘 31,000주. 근데 이제 여러분들 아마 보시기에 장중에는 메리린치가 오늘 뭐 매도가 64,000주 축을 팔았잖아. 그죠? 사실은 메리린치보다도 주가를 망가뜨린 수급의 창고는 삼성이죠. 그죠? 여러분들. 그 삼성은 뭐죠? 셀트리온의 모험통 공매도예요. 국내. 해외는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모건스탠리. 근데 오늘 사실은 이게 또 자전이라는 걸 이따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그래서 오늘 외국인지 31,000주. 그리고 이제 기관들도 33,000주인데 누가? 금융투자. 그러니까 오늘 옆에 있는 친구들, 뭐 보험투신, 뭐 사모. 수량이 크지는 않잖아. 그죠? 수량이 크지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오늘 메리린치가 삼성이 계속 눌리는 그런 흐름이었거든요. 자, 그러면 오늘 뭐 이제 자사주도 오늘 뭐 9천 몇 주 들어왔죠. 이따가 하면 또 요 한 김에 요거 보고 나서 항상 제가 잊어먹더라고. 자, 오늘 보면은 자, 셀트가 공매도도 오늘 꽤 좀 있었어요. 그죠? 공매도가 오늘 15,000, 거의 16,000주 공매도도 좀 나왔고, 자사주가 9,900주죠. 자사주가 좀 되게 아끼는 모습이에요. 그죠? 아끼는 모습. 그래서 자사주를 아낀다는 거는 하여튼 시장 전반적인 상황이 그렇게 썩 녹록치 않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자사주가 9,900주, 이제 아무튼 5일 연속 이제 매수가 자사 유입이 되었는데, 공매도가 오늘 15,900주, 그냥 한번 툭 좀 나오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오늘 주가 누르는데 좀 활용을 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자, 그러면 오늘 창고를 보면, 자, 보세요. 삼성이 일방적이었죠. 그죠? 63,000주 매도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삼성은 장중에 뭐, 보신 분도 아시겠지만 시장가를 그냥 던진 거예요. 만 몇 주씩 툭 시장가로 밑에 쌓은 거 쭉! 막 주가가 막 3,500원 막 넘어가려고 하니까, 그죠? 시장 올라오면서. 막 급하게. 근데 삼성이 오늘 63,000주 매도지만 신한이 몇 주 매수예요? 신한이 66,000주 매수예요. 그러면 결국은 삼성이나 신한은 뭐예요? 검은머리 창고가 신한이고요. 국내 몸통 창고가 삼성이니까 삼성 물량이 신한으로 간 거예요. 자, 그리고 오늘 최근에 지금 1월 달부터 올해부터 작년부터 올해도 지금 메리린치 창고에서 계속 나오죠. 그러니까 메리린치 창고는 뭐냐 하면 셀트리온의 이제 공매도 주 창고가 어쨌든 모건 스탠리, 골드만삭스, 메리린치 기타 조금 몇 개 있는데, 메리린치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1년 지난해 2년 전부터 계속 이제 셀트리온의 그 공매도를 쇼커버하는 창고로 활용이 되었었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 이제 어쨌든 이놈들 물량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좀 물량이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근데 메리린치의 매도 물량을 또 오늘 좀 가져가는 창고가 대신증권이에요. 어제도 대신이 들어왔죠? 오늘 대신이 마찬가지로. 그럼 이제 대신증권의 창고는 뭔가 했을 때, 저번에 이제 NH하고 관련됐었지만은, 대신증권도 사실은 과거에 2015년, 16년도 이때 셀트리온의 공매도 꼬봉 창고예요. 그 당시에는 이제 자전 창고를 현대증권하고 이쪽에 대신증권하고 둘이서 했었거든요. 지금 뭐 NH라든지 막 이런 쪽에서 하는 것처럼, 그죠? 그래서 이것도 큰 의미는 없어요. 의미는. 그래서 오늘 수급적인 부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거의 똑같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자, 그리고 이제 이게 올해, 그죠? 그러니까 올해 지난주하고 오늘까지 메리린치가 16만 주, 매도가 좀 꽤 많았죠. 시티는 이제 하루 나오고 말았고, 그죠? 그 메리린치의 매도를 누가? 대신이 지금 올해 13만 주 순매수니까. 그죠? 13만 주 순매수잖아요. 그리고 이제 신한도 오히려 뭐 오늘 매수해서 약간 매수죠. 그죠? 삼성은 이제 오늘 매도해서 매도고. 그 신한, 삼성, 메리린치 대신 요 좀 구조 속에서 지금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수급적인 부분에서. 그래서 수급적으로 뭐 크게 좋은 것도 없고 나쁜 것도 없고 뭐 그런 상황이지만 지금 이제 조금 또 제가 약간 좀 또 그 주가가 좀 지지분이할 수 있는 부분을 본다면 신용이 다시 또 약간 크게 늘어났다는 거, 그게 조금 부담스럽고, 또 최근에 어쨌든 뭐 지난해부터 마찬가지로 대차 잔고라든지 어쨌든 공매도 누적 잔고는, 그죠? 잔고는 아무튼 급파하기 위한 그런 부분으로 활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려요. 저도 우리 VIP 분들한테도 그런 지난해부터 이제 메시지를 계속 보내고 있지만은 셀트는 20%만 가져가자. 그리고 이제 조금 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금액이 좀 적은 분들 있잖아요, 그죠? 그런 분들은 뭐 한 25%까지 단기 매매를 좀 하시라. 작년에도 그렇게 안 하시다가 하신 분, 뭐 이제 안 하신 분들 많이 계시기도 해서 제가 올해는 이제 전 회원들이 그렇게 하기를 계속 제가 메시지를 보내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죠? 제가 저번에도 뭐 우리가 이제 한 번씩 제가 이렇게 보여드렸지만, 수익 많이 내잖아요. 내면 그거 가지고 뭐 합니까?
셀트리온 또 그죠? 배당도 받지만 주식 배당 받지만 또 저축 주식 저축 들어가면 되거든. 내가 그래서 1,000만 원 벌었다. 팔아서 매도해서 그럼 그 1,000만 원 수익금을 가지고 셀트리온 또 매수하면 되는 거거든요. 늘려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우리 VIP 분들 제가 지난주에 포트 부분도 어느 정도 정리할 거 정리시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올해 포트도 새롭게 짜고 있잖아요. 그죠? 짜고 있으니까 그렇게 따라오시고 실천을 하시라. 중요한 것은 실천을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이 그냥 나는 모두 둘래. 그럼 뭐 이거 시세 볼 필요 없어요. 그냥 시세 보지 말고 그냥 어디 뭐 그죠? 해외를 다녀오시든 1년 있다가 오면은 좋겠지 뭐. 그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자, 오늘 이제 삼성전자를 보면은 어제 그러니까 이게 오전장만 해도 매수였거든요. 그러니까 오전장도 확 매도 돌아서 버렸어. 그죠? 이게 이제 약간 오늘 뭐 최수빈 이쪽 그죠? 황씨 아저씨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 자, 오늘 하나오션을 보니까요. 280만 주 오늘 외국인이 매수를 했어요. 그죠? 하나오션. 기관들은 좀 팔았는데. 그러니까 오늘 뭐 하나오션 급등을 했잖아. 그죠? 그러니까 눈만 한번 깜빡합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오늘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정말 네이버 같은 경우는 뭐 계속적으로 이제 매수를 보여주고 있는 거였으니까 네이버. 그죠? 계속 네이버. 하나에어, 방산, 하나에어도 13만 7천 종. 이런 쪽도 많이 크죠? 하나에어 같은 경우에도 방산. 그죠? 리가는 기관들이 좀 최근에 꾸준히 매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리가캠 바이오. 그죠?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오늘 보시면, 외국인들이 4만 9천 종을 샀어요. 기관들도 오늘 7,200종 사고, 기관 다 샀잖아. 셀트하고 정반대야. 응? 삼성바이오의 큰 호재가 이슈가 나올 것이야. 그죠? 이슈가, 빨리 좀 나와야 되는데, 시간이 좀 안 가네. 그래서 삼성바이오가 오늘 4만 9천 주나, 외국인들이 매수를 보여줬다. 자, 테코인은 이제 이쪽 오늘, 이쪽에, 한미자동차는 좀 팔았더라고. 테코인은 또 이제 매수를 좀 크게 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죠? 그래서 여전히 반도체 서부장이든, 바이오든 또 기타, 이런 부분들을 꾸준히 여러분들이 관심을 좀 가지는 그런 게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우리 박송선님, 홍성욱님, 윤용진님 꼭 그 대행사에다가 주소를 알려 주셔야지 자료를 받아볼 수 있다고 합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 힘내시고요. 올해는 셀트리온 잘 될 겁니다. 그죠? 작년에 제가 우리 서회장 꿈 써서 잘 될 겁니다 그랬는데 올해는 시계도 선물 받았는데 뭐 안 되겠어? 화이팅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성장과 지주 셀트리온 화이팅입니다.